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금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회담이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미국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회담은 예상보다 일찍 끝났고 바로 회담 결과를 발표한 폼페이오 장관은 큰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31일 오전 9시, 전날 만찬을 했던 곳에서 본 회담이 열렸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5분 정도 일찍,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은 딱 맞춰 도착했습니다. 백악관은 마라톤 회담을 예고했었지만 예상보다 일찍 2시간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바로 기자회견을 연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72시간 동안 북한과 미국의 접촉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Made progress in the other venues that conversations were taking place. We had all the time we needed today to make the progress that was achievable during our time here in New York City.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가 합의에 이르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과감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판문점, 싱가포르, 뉴욕에서 이루어지는 동시다발적 접촉으로 회담 준비에 진전을 이루고 있지만 핵심 의제인 비핵화 문제엔 역시 정상인 김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강력한 체제 보장을 언급했고 동시에 그 조건이 완전한 비핵화, CVID라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김영철 부장은 내일 워싱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김 위원장의 편지에 비핵화의 길로 가는 과감한 결단이 담겼을지 세계의 눈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영철 부장이 워싱턴으로 와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것이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정상회담이 한 번으로 안 된다면 2번, 3번 여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민주 기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부장을 직접 만날 거라고 밝힌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텍사스로 떠나기 위해 전용기에 오르기 직전에 취재진에게 김영철 부장이 워싱턴으로 와서 자신을 직접 만날 거라고 공개했습니다. 먼저 이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 believe they'll be coming down to Washington on Friday, and a letter is going to be delivered to me from Kim Jong-un. So I look forward to seeing what's in the letter. 네, 이 발언은 폼페이오 장관의 기자회견 전에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조명록 차수가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을 만난 지 18년 만에 북한 고위급 인사와 미국 대통령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요일에 김영철 부장을 만날 거라고 했는데 이곳 시각으로 지금은 목요일 오후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만남은 한국 기준으로는 오늘 밤 늦은 시각 이후에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미 정상회담이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열릴 수 있다는 말도 했다는데 그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이 발언 역시 전용기에 탑승하기 전에 나왔는데요. 정상회담이 의미가 있길 바라는 만큼 한 번으로는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Well, it doesn't mean it gets all done at one meeting. Maybe you have to have a second or a third, and maybe we'll have none. 북미 정상회담에서 꼭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볼 수도 있고요. 더 넓게 해석해서 정상회담 뒤에 종전선언이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추가 회담을 개최해야 할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로 가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의 비핵화에 미사일,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포함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은 세간의 예상보다 더 큰 진전이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중간중간 트위터에 사진을 올리는 등 회담은 밝은 분위기 속에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이틀째를 맞아 북한 대표단을 환영한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사진 속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은 환한 표정으로 악수를 나눴습니다. 사진은 회담 이후에도 계속 업데이트됐습니다. 회의가 진행 중이라며 북미 대표단이 서로 마주 앉은 사진이 올라오는가 하면 2시간 뒤 회담 도중 폼페이오 장관은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김영철 부위원장과 회담을 진행하는 자신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소를 띤 대표단들이 서로 마주보는 사진도 남겼습니다. 화기애애한 회담의 분위기를 전하려는 듯 북한과 세계가 한반도 비핵화에 큰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도 곁들였습니다. 고위급 회담 중간중간에 사진과 평가를 올릴 정도로 여유가 넘쳤던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이번 고위급 회담이 미국의 의도대로 잘 흘러갔고 북한 역시 미국에게 신뢰를 얻을 만한 카드를 제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이 오늘 열립니다. 북한의 일방 통보로 무기 연기됐다가 2차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우여곡절 끝에 열리게 됐는데요. 4.27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충환 기자입니다. 지난달 16일 북한의 일방적인 취소 통보로 미뤄졌던 남북 고위급 회담이 오늘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립니다. 남북 대표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나섭니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북측 철도성과 체육성의 차관급 관료들도 대표단에 포함됐습니다. 남북 철도 연결과 8월 아시안게임 공동 참가 방안을 비중 있게 협의하기 위한 맞춤형 대표단 구성입니다. 이처럼 이번 회담은 4.27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8.15 이산가족 상봉 준비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장성급 회담 개최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에 설치하기로 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도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연락사무소의 인력 구성과 운영을 위한 1차 합의서도 교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존의 통신 채널을 넘어 남과 북이 같은 자리에서 근무하면서 협력을 심화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북한이 집단 탈북한 여종업원 송환을 다시 꺼내들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상 북송 문제를 합의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워 협상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정부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검찰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해 상습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조 회장의 탈세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손영 기자입니다. 이명희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상습 폭행과 특수상해 등 7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언론에 공개된 CCTV 장면의 공사장 폭행 외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의 모르쇠 전략은 오히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사유가 됐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11명의 피해자를 확보해 24건의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이 씨 측과 합의를 마친 1명을 빼고 10명 모두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다가 도저히 못 참으면 주위에 던질 물건 없나 봐요. 던질 수 있으면 뭐든지 던져요 그냥. 이 씨에게 적용된 특수폭행과 특수상해 등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대한항공 본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남매가 조중훈 전 회장의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수백억 원의 상속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조 회장 일가의 200억 원대의 배임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친일파가 싫다며 박물관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선 선거 유세 차량에서 불이 나는 등 밤사이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목조 건물 지붕 사이로 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경기도 여주의 한 박물관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박물관 안에 있던 불교 경전 등 보물 3점도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74살 김모 씨가 스스로 불을 질렀다고 신고해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친일파가 싫어서 불을 질렀다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해 정확한 방화 동기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엔 전북 완주군의 한 단독주택 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4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 안에서 전등과 연결된 전선이 심하게 탄점을 밀어 누전이나 합선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엔 경기도 평택시의 도로에 주차돼 있던 시의원 후보 43살 정모 씨의 선거 유세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에 있던 발전기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6.1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어제부터 시작돼 12일간의 열띤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집권 2년 차에 힘을 실어달라고 했고 한국당은 정권 견제를 호소했습니다. 바른미래당 등 다른 정당들도 일제히 선거 유세에 나섰습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첫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지난 16년 동안 보수 진영 후보만 당선됐던 중랑구를 첫 유세지로 택했고 오후에는 수원을 찾아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지원에 나서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것만이 문재인 정부를 더욱 일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준표 대표의 기자회견으로 선거전을 시작한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정권 견제론을 내세웠습니다. 허위 여론조사로 조작해서 나온 대로 선거 결과가 나오면 이 나라는 일당 독재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홍 대표는 첫 지원 유세로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출정식을 선택했고 오후에는 해볼 만한 접전지로 꼽고 있는 충남을 찾았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영호남 통합정당임을 강조하며 유승민, 박주선 공동대표가 각각 대구와 광주에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지지 기반인 호남에, 정의당은 서울과 수도권 선거에 집중한다는 전략입니다. 오늘 민주당은 당 지도부가 전북을 찾아 유권자들과 만나고 한국당은 울산에서 이틀째 유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어제 권영진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가 유세 도중 한 여성에게 밀려 넘어졌는데요. 권 후보 측이 테러라고 주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지방선거 출정식을 마치고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는 권영진 후보. 지지자들의 함성과 장애인 단체의 고함이 뒤섞이는 순간 갑자기 한 여성이 권 후보의 앞을 막아서고 팔로 배 쪽을 밀칩니다. 순간 권 후보는 뒤로 넘어지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권 후보는 허리를 다치고 꼬리뼈에 금이 갔다며 유세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 여성은 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권 후보 측은 명백한 테러라며 배후 세력까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후보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 규정합니다. 장애인 단체와 권 후보는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 협약을 두고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장애인 단체 회원들은 출정식 도중 권 후보가 당초 약속했던 협약 체결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30일날 오지 않으면 장애인 단체는 사건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테러로 규정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영상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 일주일 만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참여하고 국민께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재판 거래 파문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 징계도 약속했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담화문에서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진상에 대해 참혹한 조사 결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로 인해 심한 충격과 실망을 느끼셨을 국민들께 법관으로서 참회하고 사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도 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또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특조단이 비공개를 고수했던 자료도 필요하다면 공개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검찰 고발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내외부의 논의를 거쳐 형사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의견 수렴이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수사를 마냥 피하기는 어려운 현실을 인정한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법관들의 의견이 고발하자는 쪽으로 모이면 대법원장님 명의로 고발하신다는 뜻인가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또 법관 독립위원회와 윤리감사관 외부 개방 등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외부 견제도 적극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영화 비치의 촬영지로 알려진 태국 피피섬의 마야베이가 오늘부터 넉 달 동안 폐쇄됩니다. 마야베이는 최대 100m 높이의 해안절벽 등이 바다와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광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인데요. 하루 평균 5천 명의 관광객이 몰리면서 쓰레기가 쌓이는 등 환경오염이 심각해지자 태국 당국은 일시적으로 섬을 폐쇄하고 훼손된 산호초 등을 복구할 계획입니다.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회담이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미국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회담은 예상보다 일찍 끝났고 바로 회담 결과를 발표한 폼페이오 장관은 큰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31일 오전 9시, 전날 만찬을 했던 곳에서 본회담이 열렸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5분 정도 일찍,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은 딱 맞춰 도착했습니다. 백악관은 마라톤 회담을 예고했었지만 예상보다 일찍 2시간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바로 기자회견을 연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72시간 동안 북한과 미국의 접촉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Made progress in the other venues that conversations were taking place. We had all the time we needed today to make the progress that was achievable during our time here in New York City.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가 합의에 이르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과감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판문점, 싱가포르, 뉴욕에서 이루어지는 동시다발적 접촉으로 회담 준비에 진전을 이루고 있지만 핵심 의제인 비핵화 문제엔 역시 정상인 김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강력한 체제 보장을 언급했고 동시에 그 조건이 완전한 비핵화, CVID라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김영철 부장은 내일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합니다. 김 위원장의 편지에 비핵화의 길로 가는 과감한 결단이 담겨 있을지 세계의 눈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러시아와 일본,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들도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화되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지분을 잃지 않기 위해 치열한 외교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러시아는 9년 만에 외무장관을 평양으로 보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북한 리용호 외무상을 만나 대북 제재를 먼저 풀어야 한다는 점과 비핵화의 단계적 추진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요청했다며 북러 정상회담 추진의 뜻도 밝혔습니다. 일본은 이번 달 7일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문제와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미국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8월에 열리는 아세안 회담에서 북한 외무상과 회담을 추진하는 등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화되자 성공적 개최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힌 중국은 정전협정 서명국으로서 북핵 문제 협상 과정에서 일정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치열한 외교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준서입니다.